바람의 파이터를 요즘 열독한다. 또 뭐 객주.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일본 소설도 좀 읽었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뭐 초기에 들어갔었을 때는 뭐 성경, 그다음에 영어 사전을 읽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었으면 지금은 위로를 받기 위한 책을 읽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의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윈정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난의 과정들을 보면서 현재의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 바람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협지 같은 정말 흥미진진한 역경과 고난을 펼쳐나가는 한 주먹의 이 과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다음에 객주 같은 경우는 보부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 고난과 역경들, 그다음에 협상과 그다음에 굴욕들 이런 걸 참아 나가면서 이 대상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 소설이고, 바람의 파이터도 성장 소설입니다. 사실상 이런 이 과정을 본다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아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곤혹스럽게. 잠시만, 양 박사님 시조일간이 자포자기와 위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저는 맞추시네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실장님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이 나온들 구속 연장을 안 하고 나온들 또 구속이 될 건데 선고를 그거는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25년 중형을 구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 구속될 건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치적 재기를 꿈꾸면서 뭔가의 의지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을 잊고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지난번에 대망이라는 일본 책과 지금 바람의 파이터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해석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거기과 연장이 되거든요. 야망은 박 대통령이 굉장히 즐겨 있던 책이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야망을 읽은 걸 봤고, 죄송합니다. 대망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파이터는 사실 그 주인공인 최영희 씨가 박 대통령이 추앙하던 사람이에요. 60년대에 그래서 일본에서 가라데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특별히 초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공수도가 아니라 사실은 태권이라고 좀 얘기를 해다오. 가라데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청와대에 불러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사람이 있었지. 그때 대망을 읽었지. 이런 어떤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그것들을 더듬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 박사님, 그렇다면 완전 박 전 대통령의 취향에 딱 맞는 책을 넣어준 셈인데 누가 넣어주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구치소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지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외부 접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유영아 변호사도 떠나갔고, 그다음에 국선 변호사도 접견을 거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선 변호사가 현장에 가가지고 접견을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접견은 거부했지만 뭐 영치물이나 영치금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국선 변호사 쪽에서 넣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가나대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 좀 더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대, 70년대에 만화방에 가면 이 최배달의 만화들이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그 만화책을 출간을 했고, 그것들을 이제 아마 같이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 50대, 60대, 70대 세대들일 텐데, 그러한 추억 더듬기 또한 현실을 잊기 위한 자기 위로의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바람의 파이터를 요즘 열독한다. 또 뭐 객주.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일본 소설도 좀 읽었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초기에 들어갔었을 때는 뭐 성경, 그다음에 영어 사전을 읽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었으면 지금은 위로를 받기 위한 책을 읽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의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윈정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고난의 과정들을 보면서 현재의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과정도 있는데, 바람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협지 같은 정말 흥미진진한 역경과 고난을 펼쳐나가는 한 주먹의 이 과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다음에 객주 같은 경우는 보부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곧 수많은 이 고난과 역경들, 그 다음에 협상과 그 다음에 그 굴욕들 이런 걸 참아 나가면서 이 대상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 소설이고 바람의 파이터도 성장 소설입니다. 사실상 이런 이 과정을 본다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아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곤혹스럽기 잠시만, 양 박사님 시조일간이 자포자기와 위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저는 맞추시네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실장님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살아나서 지금 그것들을 더듬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양 박사님 그렇다면 완전 박 전 대통령의 취향에 딱 맞는 책을 넣어준 셈인데 누가 넣어주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구치소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외부 접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도 궁금해서요. 유영아 변호사도 떠나갔고 그다음에 국선 변호사도 접견을 거부를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국선 변호사가 현장에 가가지고 접견을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접견은 거부했지만 뭐 영치물이나 영치금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국선 변호사 쪽에서 넣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강화대 문제 이야기하시던 그렇게 이 나온들 구속 연장을 안 하고 나온들 또 구속이 될 건데 선고를 그거는 뭐 받으면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25년의 중형을 예. 부형을 받은 상황에서 또 구속될 건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치적 재기를 꿈꾸면서 뭔가의 의지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을 잊고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알겠습니다.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지난번에 대망이라는 일본 책과 지난 바람의 파이터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해석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예. 그것과 연장이 되거든요. 야망은 박 대통령이 굉장히 즐겨 있던 책이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야망을 읽은 걸 봤고 죄송합니다. 대망입니다. 그다음에 바람의 파이터는 사실 그 주인공인 최영희 씨가 박 대통령이 추앙하던 사람이에요. 60년대에 그래서 일본에서 가라데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특별히 초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공수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태권이라고 좀 얘기를 해다오. 예. 가라데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청와대에 불러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사람이 있었지. 그때 대망을 읽었지. 이런 어떤 추억들이 다시